그 설명회는 길어야 한 30분 정도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하고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받거나 갈 데가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여기에서 받을게요. 여기서 받고 설명회가 종료되면 여기가 막 질문으로 시끄러울 수 있거든요. 별로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 503으로 바로 가시면 자습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10시까지 자습이죠? 그래서 설명회 너무 길어도 좋지 않을 것 같고 30분이라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뭐 대학별, 뭐 학과별 아니면 제 인생은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뭐 있으시면 설명회 끝난 직후에 저희 첨삭관리 팀장님이나 아니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두 가지 종류의 문건을 받으셨을 텐데 이거는 저희 브로셔예요. 저희 팀의 뭐 합격자, 최근 합격자 합격 수기를 실어놨네 하고 저희 팀 이렇게 뒤에 가야 했냐 프로그램하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기회 되실 때 한번 보시고 설명회 자체는 이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전형 안내서를 펴고 저랑 같이 잠시 이야기하실게요. 자, 전형 안내서 다 갖고 계시죠? 전형 안내서를 딱 넘겨보세요. 첫 페이지. 자, 저희 팀 소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면 인문노술 한태진 팀하고 한태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한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첨삭팀장 염형훈 선생님이라고 되어 있죠? 염형훈 선생님입니다. 반가워요. 그 인문노술 설명회 하면 부천 지역 학생분들이 안 와요. 안 오다가 언제 오시냐면 9월 학평 보고 아니면 수능 보고 옵니다. 그래서 청솔 전 지점 중에서 파이널 특강 숫자가 제일 많아요. 이건 제가 아까 수업에서도 좀 아쉬운 마음을 토로한 바 있는데 수능 끝나고 오면 내일이 시험이에요. 그래서 태어나서 논술 처음 해봐요. 자, 저는 어떻게 할까요? 하면 갑자기 식은땀이 나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문노술 설명회를 2월에 부천 지역에서 여기 들어오셨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희망으로 넘쳐요. 그러니까 뭐 저희 팀이랑 같이 인문노술 전형 대비를 하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혼자 공부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노술 전형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큰 희망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이런 얘기를 해보죠. 노술 전형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으냐. 요게 시간이 들어요. 시간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실어라고 해봐요. 내가 정실어면 일주일 내내 국영수탄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신도 신경은 쓰겠죠. 그렇지? 유지해야 되잖아요. 신경 써야 됩니다. 인데 논술은 어떤 거냐? 이 바쁜 수험생활 중에서 일주일에 3, 4시간을 더 추가로 내야 돼요. 자, 좀 안 좋은 얘기만 자꾸 하는 것 같은데 3, 4시간은 결코 우습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넷플릭스를 안 켜면 되지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3, 4시간을 다른 학생들은 내 주변을 둘러봤더니 아무도 안 해. 근데 나는 한단 말이야. 이러려면 굉장한 동기가 필요해. 굉장한 동기를 가지고 내가 3, 4시간을 매주 투자하겠다. 근데 매주 투자하는 동기는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공식화하셔야 돼요. 내가 입시 전형이 2개잖아요, 여러분. 수시하고 정시인데 정시는 누구에게나 평등하죠. 다 봐야지. 다 준비해야지. 그렇죠? 물론 이런 친구들 가끔 있어요. 제가 딴 동네에서 지금 연세대반 이런 거 열었더니 와서 뭐 내신이고 나는 수능도 신경 쓰지 않아요. 연세대만 가겠어요 하고 독수리 날개를 펴요 막. 너무 위험하죠. 저 대놓고 넌 안 될 거야 그래요. 그건 안 된다. 해도 너무 많아 그런 애들이.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정시는 가야 돼요. 정시는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정시 공부가 최고예요. 가장 우선이에요. 자, 그래 놓고 전형이 하나 더 있잖아요, 여러분. 수시 전형이 있죠. 내가 수시를 아예 포기할 거냐? 포기하진 않잖아요. 6장이 있잖아요. 6장인데 자, 고려를 해보세요. 간단해요. 뭐라고 되게 길게 적어놨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학종이 되겠나? 요 생각하면 돼요. 자, 학종이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하면 논술을 보는 거예요. 논술은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질문이 아마 나중에 나올 거예요. 오늘 설명이 끝나고 나면. 공부만 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합격률이 높지 않아요. 물론 우리 팀 합격률은 높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학생이 100%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시는 포기 못하겠다. 학종이 좀 어려우니까 논술로 서울의 유명한 대학에 가야겠다. 라고 동기화가 되면 그러고 나면 일주일의 시간을 더 낼 수 있고 저는 물론 열심히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호응해서 글을 배우고 써주시면 돼요. 논술 전형은 그런 전형이다. 수시 전형의 하나고 내가 동기화가 되면 시작하는 전형이에요. 분위기 너무 무겁네요. 하여튼 그래요. 자, 그럼 올해 논술 전형은 어떠냐? 이 얘기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논술 학습 경험이 6개월 이상이신 분, 3개월 이상이신 분, 한 달이라도 배운 사람? 그래요? 있구나. 한 달 어디서 배우셨어요? 저요? 너무 잘 배웠어. 자, 여러분, 논술 전형에 대해서는 아직 좀 낯선 감정이 있으시죠? 요거 보고 제가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요거 잠깐 보셔요. 요걸 보는데 여러분 1페이지부터 뭐라 막 우리 편집팀이 적어놨는데 뭐 이렇게 영향가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 전형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논술 전형이 전형 요소가 3개예요.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수능 최저야, 수능 최저.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대치동에서 제가 설명회 하는 거를 보면, 이 인간 정말 말 다르네 하고 배신감을 느낄 텐데, 제가 딴 동네 설명회 가서 이렇게 합니다. 갑자기 팔을 너무 올리면 나치가 되니까 안 되고, 요즘까지만 올려요. 그래서 저를 믿으세요.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재수종합학원에서 그런, 망발을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논술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수능 최저예요, 수능 최저. 수능 최저를 충족하면 실질 경쟁률이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우리가 80대 1 뚫을 수 있어요? 어려워요. 근데 수능 최저 3합6이나 2합5를 맞췄어요? 이러면 15대 1선, 20대 1선까지 떨어집니다. 그럼 해볼만해요. 그죠? 그러면 논술로 보내야 되는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수능 최저예요, 결국. 논술 강사 때 수능 최저를 자꾸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야 합격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2가지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니 연세대는 수능 최저 없던데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자, 연세대 같은 경우 혹은 다른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은 차후에 고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논술 공부 다 하고 다음에 9월 학평까지 보고 난 다음에 머리 큰 선생 만나서 논술 최저 없는 거 여기 찌르자. 왜? 100대 1에 수렴하거든요. 이거는 운이 작용해요. 그러면 차후에 고려하는 거고 수능 최저가 우선이다. 그러면 이 전형 안내에서 몇 페이지에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냐면 내용 너무 많네. 7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어요. 자, 7페이지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배워서 어떻게 논술 공부를 하시건 제일 먼저 입각점으로 삼아야 되는 건 뭐냐? 펜을 들고 있죠? 동그라미를 2개만 치세요. 3합6 라인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3합6. 물론 아직 2월이니까 4합8을 맞춰서 고려대를 시험 보겠다. 좋은 정신이에요. 너무 좋아요. 근데 자, 일단 목표를 좀 쉬운 걸로 잡아야 스트레스를 안 받잖아요. 내가 3월 학평을 봐서 3합6을 맞추겠다. 3합6에는 대학이 2개가 있습니다. 뭐뭐 있어요? 성대 또 중대가 있습니다. 성대 중대를 목표로 하셔야 되는 이유가 성대 중대는 논술 학습 결과가 거의 그대로 나오는 대학이에요. 연세대, 경희대, 고려대 같은 경우에 고려대가 작년부터 다시 논술 재개했는데 제가 사실은 예전에 고려대 논술이 있을 때는 연고대 전문이었고 고려대가 한동안 논술 안 봤잖아요. 고려대 논술로 책도 많이 냈거든요. 여러분 장담할 수 있는데 고려대는 별도의 논술 능력이 연습이 아주 많이 필요한 논술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연세대나 고려대에 비해서 성대 중대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인 재시문 독해를 길게 연습할수록 매우 정직하게 합격률이 올라가는 대학이에요. 그래서 방법론만 정확하면 성대 중대는 굉장히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3합6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요.
둘둘둘 나와야 되잖아. 되게 어려운데 성대 같은 경우는 뭐를 인정해준대요? 제가 거기 써놨죠? 탐구를 개별 인정해줘. 그럼 0탐탐 이렇게 해서 316이 돼요. 이해되시죠? 중앙대는 어떻게 해준대요? 영어 2등급을 맞추면 몇 등급으로 해줘요? 1등급으로 해줘요. 그러면 자 생각해봐. 내가 성대 중대를 목표로 해. 뭐를 잘해야 돼? 수능 잘해야 돼. 수능 중에 뭘 잘해야 돼? 영어 80점을 넘겨야 돼. 영어 80점을 넘기면 그 다음이 굉장히 수월해. 이해되시죠? 왜 근데 성대 중대가 이렇게 최저를 낮춰줄까요? 점점 낮추고 있거든요. 왜 낮출까요? 인문계열 학생들이 최저 충족률이 날이 갈수록 거의 절벽이에요, 절벽. 수학에서 등급이 안 나오잖아, 우리가. 그래서 자, 요거를 이용하실 필요가 있다. 성대 중대가 3합류. 경희대는 탐구 2개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경희대 맞추는 것보다 성대 중대를 맞추는 게 더 쉽다고 느끼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감안하시고 쭉 내려와서 2합 5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2합 5를 3월 학평, 6월 학평, 9월 학평에서 충족하는 것이 논술로 유의미한 결과를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2합 5를 3개의 학평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시면 저희가 논술 계획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짤 수 있어요. 2합 5에 어떤 대학들이 있어요? 건대, 경희대, 동대, 이대, 숙대, 세종대 이런 대학들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논술 6장, 용논술을 쓸 때 여러모로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짤 수 있죠, 계획을. 그래서 여러분 좀 배리된 이야기 같고 여러분들이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재수종합학원에서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학원에서 실적을 내야 돼요. 제가 이투스 청소를 되게 오래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래 붙어 있었겠어요? 실적이 나오거든요. 실적이 안 나오면 바로 잘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해주셔야 돼요? 수능 최저를 충족하려고 수능하고 논술은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가는 거야. 나는 이제 논술러니까 수능은 적겠어요. 절대 안 돼요. 이거 강조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논술 전형 3개의 요소 중에 하나 말씀드렸어요. 수능 최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교과 내신이 있어요. 교과 내신은 어떻게 해야 되냐? 페이지 넘겨서 8페이지 보세요. 자, 5월 말이 돼야 올해 5월 말이 돼야 올해에 수시 전형을 어떻게 하겠다 학교에서 발표가 나와요. 그러니까 올해 내신 핸디캡은 확정이 안 됐는데 작년과 거의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낮아지는 형태일 것이다 해서 8페이지에 작년 내신 등급별 핸디캡을 다 적어놨습니다. 올해는요 내신을 아예 안 보는 대학들이 훨씬 늘어났어요. 근데 작년 것만 보더라도 건대, 고대, 경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성대, 연대, 이대, 외대 다 내신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논술 100%야 그냥. 인데 이제 내신을 보는 대학들 작년 것이지만 잠깐 살펴봅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내신이 몇 점대였는지 잠깐 떠올려 보세요. 왜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요? 떠올려 보세요. 내가 5점대 중반이야. 나는 문제가 되는 대학이 있나요? 없어요. 유의미한 핸디캡이 아예 없어요. 시커먼 부분은 시험을 근데 보면 될까 안 될까? 안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만약에 동국대를 보려고 한다. 내가 불심이 깊고 장충공원에 가는 걸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동국대를 시험 보려고 하는데 내 과거는 검은 페이지가 대부분이야. 그래서 6점대 후반이라고 해봅시다. 6점대 후반의 내신을 가진 내가 동국대 시험 보면 돼요 안 돼요? 돼 안 돼? 보고 계시죠 이거?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치? 핸디캡이 거의 2.6이니까. 그치? 근데 이걸 참조하셔야 돼요. 동국대는 그 작은 글씨라서 안 보이시죠? 석차 등급이 상위 10개인 과목만 합산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6점대 후반이야? 상위 10개를 합산하면 5점대 초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애둘러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안 그런 대학도 있기는 해요. 안 그런 대학도 있기는 해서 올해 5월 말에 결과가 나오면 제가 이 표를 다시 계산해서 드릴 거예요. 드릴 건데 자 적어도 내가 5, 6등급대라고 하더라도 사실상은 별 문제가 없다. 내신을 거의 안 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한 10년 전만 해도 진짜 3점대 중반이면 조금 어떤 대학을 못 어렵고 이런 게 너무 많았거든? 지금 거의 안 봐요. 자 그런데 올해는 이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학폭 이력이 있는 분들은
6개 대학에서 지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원을 하더라도 굉장히 큰 감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구체적인 사안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분들은 저랑 상담이 필요해요. 내가 이런 이력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그 다음 무단결석이 10회 이상인 분. 손 들지 마세요. 무단결석이 10회 이상인 사람은 저랑 상담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2개 대학에 약간 핸디캡이 있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요거 아마 여러분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미리 말씀드릴까요? 한양대가 시험을 볼 때 10% 학종을 평가하겠다. 이렇게 입시 계획서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생활기록부 전체를 평가하는 건 아니고 출결하고 봉사가 있나? 요거만 봐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교과 아니면 생기부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이 거의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를 정리해놓고 나서 요거는 이제 잠깐 접을게요. 누술 전형이 3개의 요소인데 수능 최저 교과 내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남았어요? 최고 뭐가 남았어요? 누술 시험을 잘 봐야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수능 최저 완화됐죠? 완화됐어요? 교과 내신 거의 안 보죠? 그럼 뭐가 올라가겠어요? 논술 시험 커트라인이 지금 엄청난 인플레예요. 옛날에는 제가 처음에 막 논술 연대 교재 짜고 이럴 때는 연세대 합격자 평균이 70점대 초반이었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거의 대부분 대학들의 합격 커트라인이 80점대 후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A0 수준이에요. 등급으로 치자면. 그래서 누가 더 잘 쓰나 이게 아니라 누가 정확하게 장원급제인가 이 수준이 됐어요. 그래서 논술 시험을 그럼 어떻게 접근할 건가? 이 얘기를 잠깐 해보죠. 논술 시험은 일단은 좀 마음을 푸시라고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교과서 지문만 내요, 지금은. 그러니까 수능 특강하고 여러분 중등과정에 교과서에 실려있는 지문만 낸다.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 보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플라톤의 국가 같은 게 나와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없어요. 옛날엔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걸 잠깐 보실게요. 부천 지역 학생분들께 제가 매우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논술 시험의 형식이 어떤 거길래 제가 조금 더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은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6월 학평 뒤에 조금 시작하고 9월 학평 보고 나서 본격적으로 대부분 시작하셔요. 그러면 9월 학평을 보고 나서 여러분 논술 공부를 시작하면 9월 말부터 시험 시작이거든. 그리고 10월 한 초순 되면 수능이 한 달밖에 안 남기 때문에 논술 공부하기가 좀 많이 꺼려져요. 그러니까 공부 기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요거 설명회 준비하면서 요 통계를 한번 내봤거든요. 대치동하고 청솔학원하고 다 합쳐가지고 합격자들 우리가 합격하고 나면 합격자 답안 복귀 시킨 다음에 앙케이트를 좀 해요.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는 거는 너무 단순한 얘기인데 실증적으로 저희가 좀 알고 싶은 거죠. 빨리 시작한 학생들 비율이 굉장히 더 높아요. 합격자 중에. 물론 이제 파이널 수업만 들어서 합격하는 귀인들이 가끔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많이 공부할수록 왜 합격하게 되는가 그 말씀을 이제 제가 드려보려고 하는 거죠. 논술 시험에 커트라인이 올라간다. 논술 시험이 좀 어렵다. 고 하면 학생분들이 뭐 때문에 불안해하냐. 여러분 인문 논술하면 일단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요? 뭔가 막 저쪽에서 클래식 음악 같은 거 틀어놓고 여기에 선생이 딱 나와서 폴리시우스가 뭐라고 했나요? 뭐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민주정은 언제나 군주정으로 수반하기 마련입니다. 뭐 이런 얘기만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되게 막막하죠. 그것과 비례해서 굉장히 이 공부를 추상적으로 느끼는 것과 비례해서 이걸 도대체 내가 어떻게 써야 되지? 살면서 문자 보내면서 2문장 이상을 내가 써본 적이 없거든.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 세계가 변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거만 물어볼까? 고등학교 때 작문 수업 있었어요? 없었잖아. 우리 때는 다 있었거든. 그러니까 글을 써서 내보거나 글을 써서 누구한테 평가받아본 경험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왜 입시 논술은 학습 기간이 길수록 합격률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느냐. 그리고 입시 논술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저쪽에서 클래식 음악이 막 들려오는 그러한 추상적인 인문학 이야기, 인문학 토론이 아닌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논술 시험이 이 얘기를 잠깐 할까요? 여기다 쓸까? 이거 가지고 얘기하죠. 지금은 논술 시험이 어이구 여기 빛나면 안 되는데 논술 시험을 할 때 제시문을 줘요. 제시문 보이시죠? 제시문을 줍니다. 아, 안 되겠어요. 제시문을 주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들이나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을 전혀 물어보지 않아요. 전혀 물어보지 않고 제시문을 주고 제시문에 있는 내용만 논제 요구에 따라서 답으로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뭐가 가장 중요하겠어요? 제시문 내용을 잘 읽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독해 위주의 시험이 됐어. 그러면 생각하시기를 어쨌거나 답은 내가 한글로 600자, 800자를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달 가까이 저랑 수업해 보신 분들은 느꼈겠지만 뭐 굉장히 고급한 문장을 쓴다든가 아니면 문체가 동원된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그지? 개요를 세워놓고 답을 순차적으로 쓰는 거에 불과해. 자, 그런데 이제 수업 들었던 분들은 아마 지금 느꼈을 거예요. 제시문을 그럼 읽는 거면 비문학이랑 뭐 다르냐? 되게 쉽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비문학하고 논술 제시문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는 게요. 비문학은 사실적 독해야. 정보를 쭉 추려가지고요. 자, 이 정보는 몇 번 논제의 이 선지와 연관하고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것을 가려내는 게임이죠. 논술 제시문은 주장이 있다고 일단 가정이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논제가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제시문 가의 주장을 제시문 나의 주장과 비교하시오. 제시문 다의 주장에 대해 라의 주장을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이런 식이야. 모든 제시문은 뭐가 있다고 간주된다고요? 주장이 있다고 간주. 이 게임이 그래서 얼마나 단순해졌냐면 여러분 제가 입시 논술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시문의 내용 플러스 자기 견해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쓰는가를 가지고 주관적 채점을 하던 시기도 한 2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중앙대 1번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중앙대 1번이 다 한 것 같아요. 제시문 가나다라의 주장을 요약해 쓰시오예요. 제시문 4개잖아? 제시문 4개인데 제시문 4개의 주장이니까 주장 하나, 둘, 셋, 4개. 4개의 개념어, 4개의 주장을 맞췄어요, 다. 그럼 채점을 등급제로 하거든요. 가산점으로, 가산식으로 하든, 아니면 점수 부여식으로 하든 간에, 결국은 등급제로 환원해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A부터 F까지 등급 중에 주장 4개를 다 맞췄어요? 등급 뭐를 줘야 될까요? A를 줘야 돼요, A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씨가 얼마나 좋건 아니면 그 문장이 얼마나 훌륭하건 전혀 따지지 않고 몇 가지 요건을 가지고 강점을 하기는 하는데 답을 맞췄잖아? 제시문의 주장을 4개 맞췄잖아? 그러면 등급을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주장만, 제시문 내용만 다 맞추면 다 A를 주면 합격자를 어떻게 가려내요? 그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 매월 전국 모의고사 내요. 전국 모의고사 내면 나한테 샘플로 200장이 딱 올라옵니다. 등급 정하라고. 200장 중에 중앙대 형식 A0 논제를 냈다고 해보세요. 중앙대 논제 냈잖아요. 그럼 4개 다 맞춘 학생이 200장 중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몇 명쯤 될까? 한 명이에요. 한 명 아니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시문을 독해해서 제시문에 있는 주장 맞추는 걸 거의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논술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문학 토론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제시문의 주장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판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시문 3, 4개의 주장을 대체로 맞출 수 있으면 그때부터는 대학을 어떻게 지원해서 쓸 건가를 같이 연구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있잖아. 이 얘기를 잠깐 해볼까? 주장이 도대체 뭐길래 그토록 맞추기가 힘든가? 제가 이 사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얘기를 잠깐 해봅시다. 제시문의 주장을 정리하는 게 왜 그렇게 힘든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사례로 적게 돼 있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하려고 여기 제일 가까운 지하철역 어디지? 송내역이야? 송내역. 송내역에 내렸어요. 송내역에 내렸는데 청소학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길 지나가는 할머니를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기 부천이죠? 부천 지역에 사세요? 그랬더니 부천에 50년째 살고 계신데 그래서 청소라면 어떻게 가요? 그랬더니 저기 횡단보도를 건너가면 된대. 그러면서 제 이마를 보더니 이마 윗부분이 얼었어요 하면서 이렇게 닦아주셨어요. 그래서 횡단보도를 건너왔는데 잘 모르겠잖아요. 투나 앞만 보이고 투나 앞에 지나가는 고등학생을 붙잡고 물어봤더니 야 여기 청소라면 어디예요? 그랬더니 내가 여기 지금 17년째 부천 지역에 살고 있는데 청소라면 저 길로 내려가면 돼요. 근데 고맙다고 가려고 하는데 아저씨 손이 너무 추워 보여요 하더니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손을 꼭 잡아줬어요. 고마워. 청소학원 앞까지 와서 여기 지나가시는 분한테 여기 청소학원 여기 맞아요? 했더니 간판도 안 보이냐면서 여기 맞다고 하면서 내가 부천 지역에 지금 50년째 살고 있는데 청소학원 모르는 사람이 처음이야 라고 하면서 저를 딱 보더니 안경에 김이 서려서 안 보였구나 하더니 제 안경을 벗겨서 이렇게 닦아주셨어요. 안 닦아줘도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려고 설명회 장해봤습니다. 저는 뭘 주장해요? 진짜 저는 뭘 주장해요? 이 간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요? 옛날 논술은 주장이 아예 나와 있었어요. 플라톤의 국가라고 하면 철인 정치 아니에요?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누가 더 있는가의 문제였는데 한 10년 전부터 소위 통합 논술이 되면서 제시문으로 전부 나오는 게 작년 기준으로 중앙대 1번 아까 말씀드렸죠? 중앙대 1번 가나다라가 다 소설이야. 시 하나가 껴있었네요. 시, 소설. 수필, 소설. 연세대 시험 보러 갔더니 제시문 가로 나오는 게 동양 한시예요. 주장이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던 주장의 세계보다 제시문의 추상적인 내용을 주장으로 정리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해볼까요, 여러분? 자, SP의 구조라고 잠깐 우리 배워봅시다. 주장이라고 하는 건 대상에 대한 편향 개념이에요. 자, 하선생이에요. 제 이름이 하태진이거든요. 하선생은 40대 후반의 남자이다. 주장이에요? 주장은 아니죠. 슬픈 사실이에요. 마음은 10대인데. 하선생은 한국 최고의 논술 강사이다. 주장이야, 사실이야? 사실인데. 주장이에요. 그쵸? 왜 주장이에요? 편향된 개념을 말하고 있으니까. 동의됐어? 조금 전에 청소학원 오는 길에 사람들이 길을 알려줬어요. 자, 저는 주어 얘기해보세요. 뭐에 대해서 계속 말해요? 청소학원에 대해 말한 적이 없잖아. 그렇지. 맨 처음에 누구 얘기했어요?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할머니, 그 다음 고등학생, 그 다음 아저씨. 셋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천에 사는 사람들이야. 부천인들 하고 시작해야 돼요. 자, 편향적으로 얘기해보세요. 부천인들은 길을 가르쳐줬다는 사실이잖아. 근데 그 사실을 통해서 제가 편향적으로 자꾸 전달하고 싶은 게 뭐예요? 부천인들은 친절해. 누구한테? 저희 가족한테? 타인에게 친절하다. 까지 쓰면 답이라고 해줘요.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하는데 8주가 걸려요. 최소.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이 말씀 드렸죠. 파이널 특강 때 와주시는 것도 감사하긴 한데 이제 저를 믿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감사는 한데 내일 시험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부터 가르칠 수가 없는 거야. 이건 네가 알아서 하고 자, 성대 1번의 가산점 체계는 다음과 같다. 이거밖에 못 가르쳐요. 그러면은 굉장히 좀 심장이 아프죠.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8주 정도 해서 좀 숙달이 됐어요. 제시문만 보면 막 매지가이처럼 주제문이 뜨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다음 논제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경희대 1번을 해봅시다. 자, 저는 부천 사람들이 친절하다고 주장하잖아요. 근데 제시문 나가 갑자기 홉스의 리바이어던이 나와요. 리바이어던 읽어보신 분? 제가 두 문장으로 정리할게요. 홉스가 뭐라 그랬냐면 인간은 냅두면 지들끼리 싸워서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 나서 다 죽느니 절대자한테 권력을 양도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리바이어던의 주장입니다. 두 주장을 비교해보세요. 저는 뭐라고 주장했어요? 부천 사람들 친절하다고. 홉스는 뭐라고 주장해요?
사람들은 냅두면 싸워서 서로 죽인대요. 비교하라니까 대립 개념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부천 사람들은 끊임없이 타인에게 친절해. 그럼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 거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은 어때요? 선한 거예요. 냅두면 싸워서 맨날 전쟁한대. 홉스는 뭐라고 보는 거예요? 악하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성선설적 전제를 가지고 있고 성악설적 전제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경희대 1번이 시작돼요. 이런 패턴이에요. 근데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학원 커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논술학원을 다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학원에 딱 가잖아. 제가 예전에 대성 학력평가 연구소 있으면서 학원 커리 짜는 일도 했는데 학원에 가면 기출논제를 주고 일단 쓰래. 대치동에서 주로 4시간 수업하는데 2시간은 일단 써요. 그 다음에 1시간 해제해요. 나머지 1시간 첨삭이에요. 그럼 학생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항상 잘 쓰거나 못 쓰거나 잘 쓰거나 못 쓰거나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일단 제시문 읽어서 답이 나와야 그 다음 할 거 아니에요. 논리적 서술이 중요하다. 뭐 이게 환유적 서술을 막 설명을 해놨는데 이거는 되게 부차적인 문제야. 지금 한 달 수업 받으신 분들 대답해보세요. 지금 제가 글쓰기 잘해야 된다고 한 달 동안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글쓰기는 나중에 9월 지나서 얘기해도 돼요. 왜? 최근 입시 논술에서 문체를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원숭이 엉덩이가 빨간 건 사과 패턴에 환유적 연결만 할 수 있으면 돼. 사람들은 친절해. 친절하니까 그렇지. 타인들에게 모두 선할 거예요. 선함으로 악하다는 홉스의 주장과 변별된다. 이런 식으로 써나가기만 하면 돼요. 이건 너무너무 쉬운 문제야. 뭐가 중요하다고? 이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제시문 정리부터 8주 과정을 거쳐서 하시는 것이 합격률이 비약적으로 올라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좀 바빠가지고 네가 개설해 놓은 금요일 오후 시간에는 참석을 못하겠다. 난 혼자 할 거야. 그래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애초에 기출논제를 쓰기 시작하고 학생들이 자꾸 연고대부터 써요. 연고대는 있잖아. 매우 많이 비틀려 있는 형태야. 그러니까 혼자 연습하기에 가장 쉬운 교재, 가장 쉬운 대학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혼자 하든 저랑 하든 간에 제시문 정리해서 답이 맞고 난 다음에 어려운 대학으로 건너가야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냐면 2월부터 6월 모평 전까지는 저는 기본 유형, 제시문 정리를 매우 꼼꼼히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기본 유형 있잖아요. 뭐 적용 설명이니 비교 비판이니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다듬는 게 좋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6월 학평을 딱 보고 나면 여러분들을 이제 개별 상담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대학별로 일단 우리 팀은 다 써봐요. 물론 이제 뭐 경북대나 부산대 등 매우 특이한 형태의 논제를 가진 대학들은 써보지 않는데 서울 주요 대학들을 다 써봐요. 연고대부터 외대까지 다 써봅니다. 왜 이 일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전반부에 저희랑 수업을 하면서 매주 성적표를 만들어서 줘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성적표, 다음에 평가표, 다음에 첨삭 참고하는 요 문건을 아예 매주 만들어서 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저희가 계속 누적해요. 누적하고 나서 6월부터 대학별로 다 써보겠지. 그럼 여러분들이 대학별로 성적이 다 나와요. 예를 들어 너는 경희대 1번은 뭐 C 플러스가 나왔는데 중앙대 2번은 A 마이너스가 나왔어. 이런 식으로 확정을 해요, 저희가. 확정을 하고 나야 이걸 할 수 있어. 여러분 9월 학평을 딱 보고 나면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가 수능 접수예요. 수능이래. 수시 접수예요. 그러면 데이터가 없으면 수시 접수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가 9월 학평 끝나고 나서 이제 수시 원서 접수 직전이야? 주말에 대치 사거리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잖아. 또 애들 줄을 이렇게 쫙 써있다? 빌딩을 막 둘러서 서 있어요. 내가 학종 상담은 이해가 되거든? 논술 상담을 왜 컨설팅 업체에 가서 받는지 모르겠어. 그건 주술의 영역이거든. 그러니까 아무런 데이터가 없는데 저는 논술 어디 쓰면 돼요? 하면 여러분 데이터가 있어야 찍을 거 아니야. 해서
자, 지금 등급이 어떻게 나왔고 내신이 어떤데, 자, 기본 요소가 확정이 됐죠. 지금까지 유형을 어떻게 썼고 대학별로 뭐가 강점이니까 이 대학 이과를 써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학습 기간이 좀 길면 수시 상담이 되게 쉽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보는 학생이 9월에 오셔가지고 저 어디 써요? 하면은 매우 추상적으로밖에 상담할 수 없어요. 이 정도 하셔야 된다. 대학을 찍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일단 방울을 흔들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9월 이제 수시 원서 접수를 딱 하잖아요. 저희 팀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냐면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혼자 공부하시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요. 여기까지 대학별로 다 써서 지원했지. 그러면 딱 한 달간만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만 여러분 10월 하순에 논술 붙잡고 있으면 수능 리듬을 못 맞춰요. 10월 중순부터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침 7시에 땡 깨가지고 9시부터 빠찬 해서 오후까지 하다가 저녁에는 잠깐 쉬다가 모자란 거 공부하고 또 바로 자야 돼. 중간에 갑자기 제가 자 논술 좀 써볼까요? 이거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은 여러분 지원한 대학 있죠? 지원한 대학 6개를 그 한 달 안에 공부 다 못합니다. 지원한 대학 중에 수능 주에 보는 대학 있잖아. 수능 보고 EBS 보고 답 맞추고 맥주 한잔하고 자잖아. 일어나지. 내일이 시험이에요. 성대, 동대, 건대. 내일이 시험이잖아. 그 대학들은 수능 보고 준비가 안 됩니다. 그때가 되면 있잖아. 여러분들 뭐 대치동이나 아니면 청소라고 오셔가지고 파이널 강의를 만나잖아요. 그럼 그때는 단위가 거의 80명, 100명이에요. 누가 누군지 서로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수능 주에 보는 대학들 준비를 9월, 10월에 미리 해놔야 돼요. 미리 해놓고 당장이라도 시험 볼 수 있다. 적고 수능 공부에 매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략을 세워야지 좀 다른 방식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럼 수능주 다음에 예를 들어 중대 외대 같은 경우는 수능 다음 주에 보죠. 그거는 9월, 10월에 건드리지 않아요. 왜 건드리지 않아요? 수능 다음 주에 우리가 인생에서 유일하게 글쓰기만 하는 한 주가 와요. 그래서 중대나 외대를 지원했잖아. 아침에 중대 쓰고 점심에 중대 쓰고 저녁에 중대 쓰고 해서 태어나서 아마 최고로 여러분 그때는 누구하고 말싸움에도 안 집니다. 뇌가 활성화돼가지고 야 그래서 말이야 그 근거가 뭐냐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케이스 스터디를 좀 많이 마련해왔는데 시간이 너무 가서 아까 제가 30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생략할게요. 뭐 작년에 많이 갔어요. 많이 갔고 제가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어쨌거나 기초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좀 어려웠던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많이 갔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학생은 굉장히 특이했죠. 빠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여러분들이 설명회에 와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안 오셨으면 저는 굉장히 외로웠을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가 학종만 보겠다, 혹은 뭐 정시로로 살겠다, 이거는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논술 전형을 택했어요. 그때 점검 한번 해보셔요. 제가 설명회 맨 처음에 드린 말씀 있죠. 나한테 일주일에 3, 4시간을 더 마련해서 서울 안에 있는 좋은 대학에 반드시 가겠다는 강력한 동기가 있습니다. 공부는 시작하고 학원 등록해서 일주일에 3, 4시간 쓰고까지 했는데 제가 만약에 야, 이거 제작성 해오시는 게 좋겠어요. 이러면 시간이 더 들어. 4, 5시간 들 때도 있거든. 시간은 막 해놨는데 중간에 조금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해가지고 하다가 말고 하면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워요. 제 인생의 시간은 이제 별로 아깝지가 않아요. 굉장히 느슨한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40대의 시간 나중에 여러분 40대 되면 제 말을 기억하세요. 얼마나 느슨한지 몰라요. 여러분 시간은 인생에서 제일 압축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 수험생 생활은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가 사실 전부거든요. 여러분 건강도 챙기셔야 되고. 그래서 자 끝까지 전진하겠다. 요 생각이 있으시면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희 팀이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 첨사팀장님 오늘 모셨으니까 요 사항들을 잠깐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팀장님 잠깐 말씀 주실래요? 마이크 드릴까요?
마이크 안 쓰시죠? 저 여기 있어요. 제가 넘겨드릴게요. 다음 하시면 돼요. 일단 저희가 개설해 놓은 곳이 여러 군데여 가지고요. 저희들이 매주 첨삭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쓰시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다 내릴 거고요. 그 데이터를 매주 누적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지원 전략을 짜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지원해야 되는지를 9월 여러분들이 이제 원서를 쓰실 때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6개 대학 안에서 몇 개를 논술로 써야 되고 뭐 이를테면 학종을 쓸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상담을 통해 가지고 해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서 사례를 저희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저희가 9월 달에 나눠드리는 리포트 양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나오시겠지만 저기 3월하고 이제 6월하고 9월 이 성적들이 나오고요. 각 유형별 성적과 대학별 성적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누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 어떤 타입이 내가 맞는 타입인가, 타입이 1, 2,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3 적용 설명이다 그러면 나는 이 학생은 적용 설명 중에 가장 강했던 학생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뒤에다가 4개 대학을 추천을 해드리고 상향 하나, 그 다음에 안전 하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개 대학을 추천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이제 이 지원할 때 유의할 사항들은 무엇인지를 다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학생이 이제 카톡이 왔는데 여기 이제 나와 있듯이 경희대 입문 성적이 A-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 고민했냐면 제가 이 학생 이제 기억이 나는데 컨설팅 업체를 너무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저희가 6개를 찍었거든요. 근데 계속 이제 저한테도 전화하고 팀장님한테도 전화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서로 연애하는 줄 알았어요. 전화기 뜨겁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돼서 했는데 저희가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죠. 너는 그냥 경희대의 지금 성적이 좋기 때문에 경희대의 이제 비교 변별 유형이 네가 아무래도 써놓은 것도 좋고 성적이 가장 좋았기 때문에 거기로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붙었습니다. 이 학생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학생이 그렇다 그래가지고 비교 변별을 잘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을 한 거지. 만약에 적용 설명은 잘하는데 비교 변별을 못하는 학생이다 그랬으면 저희가 추천을 안 했을 거예요. 경희대를. 왜? 비교 변별하고 적용 설명은 또 별개의 유형이기 때문에 쓰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고도 다르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논술에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저희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지원 전략을 세우고 학습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팀보다는 월등하게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저희 팀의 강점이기도 하고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투가 이렇습니다. 평소에도 너무 무서워요. 이 끝인가요? 이 끝이네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저희가 수업이 부천 같은 경우는 금요일 오후 7시에 개설합니다. 개설하는데 윈터가 다음 주까지 수업이 있고요. 한 주는 이제 건너뛰고 제가 그 주에는 학회 때문에 한국에 없어요. 그래서 2월 마지막 주죠. 2월 제가 28일로 기억하는데 네, 2월 28일 날 개강을 해요. 그래서 생각을 잘 해보시고 여러분 시간이 되시고 의지가 있다면 이제 같이 공부하시면 저는 굉장히 좋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설명회를 이제 마칠 건데 질문도 이제 좀 이따 받을 거고 이 40대의 정체성이 잔소리거든요. 그래서 잔소리 하나 하고 여러분 뵀으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잔소리 해야지. 여러분 제가 수험생들을 굉장히 오래 봤어요. 오래 봤고 매년 이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제 여러분 시작하시지만 생각보다 좀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든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게 육체 노동을 계속한다고 하면 이제 젖산이 쌓이는 정도가 느껴지거든. 그럼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수험생분들 특히 여러분처럼 젊은 분들이 뭐에 불일치가 생기냐? 내가 힘든 줄을 잘 몰라요. 그러다가 한 7월 좀 덥다 싶을 때 눈을 딱 떴는데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지? 이래버린다. 이게 가장 문제가 돼요. 나중에 그런 분들을 좀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일단은 되게 이상한 소리 같겠지만 비타민을 먹어야 돼. 비타민 비싼 거 말고요. 뭐 무슨 뭐 생비타민, 뭐 영국산 비타민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여러분 찾아보시면 식탁 위에 한 병은 반드시 있습니다. 비타민 C건 E건 D건 간에 다 들어있어요. 하다못해 콤프레이크가 있으니까 비타민을 꼭 하루에 한 알씩 드세요. 그게 큰 도움이 돼요. 정말로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아마 지금은 별로 와닿지 않을 텐데 여러분 수험 생활 중에 뭐 여러 선생님도 계시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요.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험 생활 가운데에 내 편은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적표가 어떻게 나오든 오늘 기분이 어땠든 간에 밤에 자기 전에는 안아줘야 돼. 야 수고했다. 솔직히 할 만큼 했지 이 정도면 어쩌라고 이렇게 1년 내내 자기 편으로 지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설명이 이렇게 끝내고 질문 있는 분들은 이 자리에 남으셔서 질문을 간단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질문 있는 분들은 남으시고 질문 없는 분들은 그거 물어봐야 되겠다. 질문 있으신 분? 두 분이, 세 분인데 그냥 여기서 처리해도 될까요?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분부터 질문 들어볼까요? 다시 한번. 혼자 일로 하는데 혼자 그럼 좀 이따 나와서 하시고. 특수목적 학교 같은 데는 특수목적 학교라면 어떤 거 말씀하시죠? 사관 경치 거기는 인문 논술은 보지 않습니다. 아니요, 수리 보지 않고 거기 시험이 따로 있어요. 사관학교 시험이 따로 있습니다. 어쩐지 좀 이렇게 각이 좀 있는데요. 또 음악 전공인데 연동을 못 시켜요. 음악 전공인데 다음 논술이랑 연동을 못 시켜야지. 홍대 자율전공학부는 연관이 좀 있어요. 연관이 있는데 다른데 음악학부를 가려고 하면 인문논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처리될 줄 몰랐어요. 다른 질문 혹시 없어요? 뭐 작년 이과는 경쟁률이 어떻게 되는가? 없나요? 아직은 없으시죠? 자, 학생분 가까이 오실까요? 나머지 학생들은 공공사무로 가서 근데 여기 있다가 바로 가셔도 되지 않아요? 괜히 저기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여기 앉아서 그냥 대기하시죠. 네, 말씀하시죠.